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6일 2022년 9월부터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총 20명을 입건했고요. 네. 이 중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3명은 지명 수배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 흡연한 혐의로 작년 12월 중순 구속 기소됐고요. 네. 범효성과 3세인 조모 씨 역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외에도 JB금융지주 김한 전 회장의 사위 임모 씨와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형제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해외로 달아난 지명 수배자 3명 중에서 또 한 명이 최근에 또 귀국했다고 하는데 누구죠? 구속됐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인데요. 네.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해외로 달아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등 3명은 지명 수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가 이튿날 구속됐습니다.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귀국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양소원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튿날인 29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 2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는데요.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의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일정을 바꾸는 등 귀국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를 비롯해 해외에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 중지하고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망이 갈수록 조여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외국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3명 중 구속한 김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피 중인 2명은 계속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수사 결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현재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제법 숫자가 많습니다. 이번에 18명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한 뒤에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해서 흡연한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돈 많은 재력가 집안의 자제들이 비싼 돈 들여서 본인들이 해외로 유학을 보내주니까 젊은 나이에 그 외국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마약류의 대마초 흡연부터 해서 많은 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습관들을 끊이지 못해서 결국 귀국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이런 대마 흡연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처음 대마를 접한 다음에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수년간 손을 대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중에는 임신 중인 아내와 소위 태교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이들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씨 등은 4명은 자수서를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관련자들 통화 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자수자 4명을 포함해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지난 9월 경찰이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처를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뭐 태교 여행 중에도 마약을 했다. 그리고 전 경찰청장의 아들도 있다. 참 국민적인 그 충격과 이 공분은 정말 더 커질 전망인데 또 여기 또 눈여겨 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남양유업 또 창업주 자손들이 뭐 황하나 씨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마약류에 손댄 그 손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황하나 씨의 사촌이죠. 자손들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이 또 밝혀졌는데 참 국민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또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차남의 자제인 홍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 흡연한 혐의로 작년 12월 중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번 홍 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무리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 한 번 재벌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황하나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폼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남양유업이 아니라 거의 마약유업이라고 할 정도로 남양유업의 재벌 3세들의 그 마약류에 손대는 이런 건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2세, 3세들 사회 유력층에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성관계까지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약에까지 손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도찰의 마약, 그야말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이 다 연출이 되고 있는데 또 이건 또 어떤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CC 권호영 회장 아들 권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권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자기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37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2021년 11월 권 씨를 긴급 체포했을 당시 불법 촬영 혐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했지만 구속 수사 기한 만료로 권 씨의 송치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케타민은 투약하면 정신을 잃는 탓에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마약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창모 판사는 권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권 씨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네, 결국은 그 증거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법정 재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또 이번에 흥미로운 건 이번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불똥이 고려대로 학교를 튀었어요. 네. 명문사학에 최첨단인 우리 고려대가 어쩌다 이렇게 불똥이 튀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김한 전 JB금융그룹 회장의 사위 임모 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임 씨가 고려대 출신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바로 김한 전 회장이 고려대 설립자 집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이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뼈대 있는 가문에 흠집을 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좀 내용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김 전 회장의 부친은 과거 문교부 장관, 고려대 총장 등을 거쳐 16대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고 김상엽 전 총리입니다. 김 전 총리의 부친은 김현수 삼양그룹 창업주인데요. 김현수 창업주의 형은 고려대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입니다. 즉 인촌 김성수가 김 전 총리의 큰아버지지요. 이러한 연결고리로 김 전 총리가 고려대 총장을 하게 된 배경이 된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양그룹도 고려대와 뿌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삼양그룹은 모회사인 삼양사를 통해 JB금융의 대주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양사의 존재감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도 JB금융 지배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B금융은 오너 일가 중심으로 리더십을 구축해 바람막이를 만들었다는 전언입니다. 김 전 회장과 김윤 삼양그룹 회장은 사촌지간인데요. 김 전 회장은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하며 JB금융지주와 연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 고려대 졸업생은 김한 전 회장 사위의 마약 스캔들로 고려대가 뜻하지 않게 부각되는 모습이라며 엘리트층이 사회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일탈 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각종 그 대기업들과 명문 학교들이 등장을 하는데 좀 아무래도 본인들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뭐 사위라든가 또 3세의 뭐 손주 한참 먼 또 반개 집안의 손주라든가 약간 좀 거리감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오블리주란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적 공인들, 이런 엘리트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야말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재단하고 있죠. 그 영화가 뭐였었죠? 과거에 나왔던 베테랑이라는 영화였었네. 혹시 기억하세요? 황정민 씨 나오고 유아인 씨 나왔던.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재벌 3세들이 뭐 각종 그 마약 파티와 불법 성관계, 네,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난무했던 소재의 영화였었는데 참 매년 이런 내용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 그 검찰 입장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가 되는데 혹시 그 우리나라 마약이 어느 순간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만연해 있나요? 마약이 보통 음, 보통 뭐 하류계나 이런 쪽에 보면 뭐 열에 한 명씩은 뭐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 열에 한 세네 명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 결과. 예. 앞으로도 그 우리 그 마약 청정국의 이 명예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런 그 사회적 지도층과 엘리트층 그리고 이런 하류계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마약류 소지에 대해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니까 좀 다시금 청정국가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그런 적발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방송인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